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네. 뉴스 전해줄 분이 두 분인데 지금 한 분도 안 들어왔어요.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 수장이 지금 1층에 도착했답니다. 네네. 무슨 배짱으로 지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정상근 기자? 오면 한번 물어보시죠. 네. 정상근 기자는 지각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자, 오늘 저 4.7 재보궐선거 날인데 정 네네. 기자는 뭐 인천 시민이라 이제 투표를 뭐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네. 저도 뭐 경기도민이라 투표는 뭐 참여를 못 하는데. 예. 배용천 선생님은 투표하시고 오느냐고 좀 늦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미 사전 투표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먼저 쇼미더뉴스 정상 기자 첫 네. 번째 뭐 보여줄 거예요? 보궐선거 디데이. 네. 자, 현재 투표율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네, 그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이 발표가 됐는데요. 40.6%가 나왔습니다. 40.6%인데 2018년 이 지방선거 때보다 6.2%포인트 낮은 수치이고요. 네. 다만 2019년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6.5%포인트가 높은 수치입니다. 예. 서울에서는 42.9%, 이 서울 시민분들이 평균보다 많이 투표를 하고 계시고요. 이 부산에서는 37.8%, 네, 평균보다 적게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재보궐선거 하는 날은 휴일이 아니니까. 네네. 2019년 재보궐선거 기준으로 보자면은 2년 전보다는 6%도 높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투표 열기가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투표가 오후 8시까지 치러지는데요. 이 자가격리자분들은 이 8시 투표가 끝나고 오후 8시부터 투표를 시작을 합니다. 다만 이 자가격리를 하신다고 모든 분들이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가격리자 분들 중에 이미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자가격리자가 총 27,600여 분 정도 계시는데 이 중에 사전에 5,400여 분이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19.7%가 투표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다만 이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투표소까지 이 차량 자차를 이용해서 혹은 이제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30분이 넘는 경우, 그러니까 가는 시간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이 투표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확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투표를 할 수 없고요. 사전 투표 당일에 이 생활치료센터 등에 설치된 그 임시 기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 네. 유튜브 지금 동접자가요 830여 명이나 되십니다. 지금 아이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이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오늘 선거 날이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제 배종찬 소장이 안 오니까 정상근 기자하고 둘만 하니까 네. 동접자 수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원래 배종찬 소장님을 보러 오셨는데 네. 아직 안 나오고 계신 거 아닐까요? 언제 오실지 몰라서. 아, 그렇게 겸손하시네요. 네. 자, 꼴배기 싫은 사람이 없어서 더 들어오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예. 네네. 어때요? 좀 스튜디오를 바꿔서 하는데 좀 약간은 좀 어색하죠. 매일 하던 데서 안 하고. 좀 낯서네요. 그죠? 어디 옆에 네. 이제 사랑방 건넌방에 와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명이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잘생겨 보이십니다. 저요? 네. 정상근 기자는 더 멋져요. 네. 수염을 안 깎으니까 더 멋있어 보이네. 영화 배우 같아요. 배용찬 선생님 안 계시니까 되게 화기애애하네요. 자, 그랬고요. 투표율 좀 알아봤고 이제 뭐 8시까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네네. 각 당에서는 뭐 아전 인수격 예측을 내놓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에도 이 투표율을 놓고 아전 인수격 해석들이 나왔는데 어제부터도 뭐 각자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민주당에서는 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이 3%포인트 이내 초박빙으로 이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 민주당 지도부도 좀 겸손 모드로 들어가서 이 투표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천심인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라면서 더욱더 경청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찰하겠다. 이 한 표가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예상대로 오세훈 후보가 상당한 표차로 승리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이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15%포인트 이상의 큰 격차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 일반 시민들의 분노가 이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걸로 봐서 이 시민들이 적극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라며 이 투표율이 50%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말씀드리는 순간 배종찬 소장이 육중한 스튜디오 문을 열고 좀 막 들어왔습니다. 배 소장님, 네. 대청취자 사과 일단 멘트를 좀 한번 해주시죠.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네, 대신에 오늘 개표 방송만큼은 꼭 TBS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7시부터 밤 1시까지 뚱커벨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목이 좀 약간 쉬었어요? 아닙니다. 요즘 좀 허스키하다 그러죠. 탁음이 탁성으로 바뀌었어요 목소리가. 네, 이제 노래하기 딱 좋은 목소리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저 도움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 네. 자, 바로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보궐 선거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이 임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직사회도 아주 긴장 상태에 빠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아노미 상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에 누가 선출되더라도 내일 이제 당선자 발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시장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부터요? 정확히 내일 시장 이제- 임무가 시작되는 순간이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당선증을 받으러 가기도 하는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많이 그렇게 하는데 시장의 경우에는 나는 바로 시정 업무에 들어가겠다. 박영선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당선이 된다면 누가 되든 간에 바로 시정 업무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은 내일 뭐 첫 출근 장면 이런 게 이제 뉴스로 막 나오겠네요, 그죠? 보통 이제 그래서 이 추적 보도를 합니다. 이 본인의 집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서울시청까지 가는 모습들을 방송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공무원 사회는 긴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후보 간에 또 공약도 다를 뿐더러 두 후보가 1년 한 3개월 남짓의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문이 기존의 박원순 전 시장 그리고 권한 대행하고 다를 가능성이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상당히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뒤바뀌면은 한꺼번에 이걸 조정하고 업무 수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만큼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공직사회는 17,000명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연간 40조의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죠. 첫 시정 첫날부터 뭐 시끌벅적할 것이다. 예.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공무원 중에 뭐 친구분이 있나 봐요. 이렇게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시네요. 친구 있습니다. 정말로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러면 친구한테 취재한 그 서울시청 공직사의 분위기를 전해 주신 겁니까, 지금? 그 친구는 저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보세요. 네. 7936 청취자께서 뚱커벨한테 지금 문자 보내서 뚱커벨 배 소장님한테 화내지 말고요. 막대 사탕을 주세요. 뚱사모 일동. 오. 뚱사모? 조직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서서히 가셔야 되네요. 방송에 하여튼 더 집중 부탁드리고요. 예. 네. 올 들어서 지각이 몇 번째 사태인지는 기억을 다 하고 계시죠? 근데 뚱사모에서 저 막대 사탕 네. 주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네. 사탕 발림 들어갑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늦었던 이유가 직전 방송을 MBC에서 했는데 MBC에 가니까 제1구 앵커에 1구 앵커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거 쳐다보다 왔어요? 사진을 보다가 한 5분 정도 보면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방송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 정상근 기자. 네. 이번 보궐선거는 말입니다. 검증 논란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번 재보궐선거 운동 기간에 남은 거는 생태탕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일부 언론이 이제 또 증언자들을 공격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어떤 언론은 제목에 땅으로 시작해서 탕으로 끝났다 이렇게 네. 쓰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조선일보 등 일부 매체가 그 오세훈 후보가 측량 당일에 이 식량을 찾아왔다고 밝힌 이 식당 주인들이 지난 2011년 6월에 그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그리고 과징금 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서 그 2002년 김대엽 사례와 대입하고 있는데 그 일종의 사기꾼이라고 이제 모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박형준 후보의 자녀들이 분양받은 그 LCT 아파트가 그 LCT 실소유주로 불렸던 그 이영복 회장의 특별관리분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최모 씨도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했었죠. 네, 이분도 예전에 구속이 됐던 사람이다라면서 그 뉴스공장이 이 범죄자를 공익제보자로 둔갑시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언자들을 인터뷰한 김어준 뉴스공장장이 이제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배 수장님? 네. 김어준 뉴스공장장이 뉴스공장의 방송 내용이 잘못됐으면 그걸 지적하고 바로잡고 비판하면 될 일이라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 기억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면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고요. 왜 일반인들이 직접 보고 듣고 아는 바를 그대로 정언하기 위해 나왔는데 왜 용기를 낸 일반인들을 때리는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뉴스공장장은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만약에 생태탕과 관련해서 식사를 했는지 여부를 소명하면 될 일 아니냐. 예. 그게 아니면 아닌 대로 근거를 가지고 소명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오늘 이례적으로요 유튜브가 네. 정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는데 동접자가 현재 953명으로 지금 947. 이 현상을 뭐로 해석을 할까요? 이 현상은 놀라운 현상이죠. 뚜사모가 오늘 결성이 돼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있겠지만 2시 반부터 지금 밤 1시까지 뚱커벨이 계속 TBS와 함께 하거든요. 이게 사실 상당히 견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누구 해석이에요?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네, 자제하겠습니다. 자, 정상 기자. 네. 한 1,000명 이제 돌파할까요? 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은 그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동접자 수. 아, 동접자 수. 예. 딴 생각했어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뒷질문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자, 아주 1,000명 넘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네. 정상 기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거예요? 네, 코로나19 심상치 않은 확산세입니다. 네. 오늘 600명대를 넘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68명이 나왔는데요. 이 89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확진이 뭐 호프집이나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 시설로 번지면서 이 누적 확진자가 50명을 넘겼고, 또 이 수정교회 신도들이 전국 순회 모임을 가졌는데 이를 고리로 한 집단 감염도 전국 10개 시도에서 최소 164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부산의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300명을 육박한 상황인데요. 최근 원양 선사 사무실이 밀집한 복합 건물로 이 코로나가 번지면서 20여 명이 어제 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4차 유행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제발 좀 가져달라고. 지금 딱 1,000명 넘었습니다. 바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좀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차 대유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감염 재생산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에게 더 감염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 1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 전국 아닙니까? 곳곳에. 그래서 전문가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1,000명까지 확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상당히 심적으로 좀 너무 안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런 조정 발표가 또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스크 착용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분들도 투표소를 항상 갈 때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신분증과 마스크 네, 반드시 착용하고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무료 검사를 확대하고 자가진단 키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또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검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지금 그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법으로 이 신속 자가진단 키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빠르면 5월부터 이 코로나19를 이 집에서 스스로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참 괜찮은 방법 같은데. 네, 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미 뭐 유럽 등 이제 많은 국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코로나19를 검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하고 또 시간도 이 판정까지 한 24시간 정도가 걸리니까 네. 이거를 좀 빠르게 그 현장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 신속 그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지금 사용 중에 실제로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이 자가진단 키트를 이제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무증상자를 더 빠르게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단점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PCR 검사보다는 이 신속 자가진단 그 키트가 정확률이 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감염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증상자가 만약에 이제 확진이 됐는데 확진이 안 된다라고 나오면은 이 사람이 또 그냥 안심을 하고 이 돌아다닐 수도 있다. 좀 이런 좀 우려도 있고. 그러면 가족 내 진단 키트 뭐 무용론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네. 한편에서는 좀 이런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비교적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빠르게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통보가 비교적 좀 빠른 편이어서 이 신속 자가진단 키트와 그다음에 PCR 검사가 이제 잘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병행되는? 네, 좀 그 플랜을 좀 짜야 된다 이런 둘 다 얘기가 나오고 활용하면 있습니다. 좋겠죠. 네. 둘 다 활용될 수 있으면요. 네. 어쨌든 자가진단 키트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편리하긴 하니까 보다 정확성을 기여하는 자가진단 키트가 나왔으면 하네요. 배 수장님, 백신 접종한 분들이 지금 오늘 현재 100만 명을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요. 표면적인 문제는 없는데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3분기부터는 사실상 일반인들도 접종을 해야 되는데 백신 수급이 조금 원활치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백신인데 이게 혈전 그러니까 혈액 응고와 인과성이 있느냐 서로 연결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나오는 임상 결과는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그동안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유럽 의약품청 그러니까 EMA에서도 혈전 응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혈전 그러니까 혈액 응고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당장 이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도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 취재를 해보니까 조금 이게 질병관리청에서도 보수적인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백신이 수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안동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을 국외로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자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와 큰 법적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국제적인 신뢰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겠죠. WHO에서도 상당히 무리하다 이렇게 또 맞대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데 예약대로 우리가 지금 예고를 한 대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대로 3분기에 접종을 해야 될 화이자 또 얀센 등이 제대로 꼭 보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한윤상 청취자님 문자 좀 소개하고 갈게요. 4년째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있어요. 1906님 화이팅입니다. 횟수로는 저희가 이제 4년이 됐죠. 2017년부터 했으니까 10월부터 만으로는 아직 4년은 안 됐습니다. 하여튼 한윤상 청취자님 정말 감사하고요. 아시다시피 뭐 지금 청취율 조사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구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뭡니까? 서초 제주 공시가 논란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네,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리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불공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 그리고 이 공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부의 공시 가격 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서 게다가 한 라인만 이 공시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같은 동에 이 한 라인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6.8% 올라갔는데 바로 옆 라인은 11.5%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좀 조사의 좀 전문성이 의심된다라는 게 해당 지자체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국토부가 거기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낸 거죠. 네,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거래 가격이 정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이면 거래해서 실거래가를 실제 공시가격 나온 것보다 더 낮게 거래했다고 또 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한 실거래가 가격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서초구에서 거래된 해당 거래 가격은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공시가격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서초구에서 나오는 반발이 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으냐. 그러니까 이 설명은 실거래가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해명을 또 설명을 했고요. 또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 라인입니다. 아파트의 라인인데 우리가 왜 한 3호 라인, 5호 라인 이런 이야기 설명하잖아요. 803호, 905 이렇게. 근데 한쪽 라인과 다른 쪽 라인에 평형이 다른 거예요. 크기가. 평수가 다르다. 평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두 이 라인 자체가 평형이 다른데 어떻게 또 같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라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또 갑자기 배 소장은 19 라인이죠. 네. 방송에 저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의 쇼미더 뉴스가 유튜브 동접자가 1000명을 넘었다는 이런 보통 아이돌 가수 정도 출연해줘야지 1000명 이상 나오는데 두 분이 네. 뭐 아이돌 가수가 됐나요? 하여튼 너무 바람직한 거고 청취율 조사 기간에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요. 정상근 기자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네. 배준 선수님만 하겠습니까? 네. 두 번째 의미는 이거 같아요. 오늘 뚱커벨 뚱사모가 오늘 네네. 처음으로 아이고. 결성되기 시작했다는 실체가 역사적인 드러났네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뉴스공장은 동접자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두 분? 몇몇 명 수준 아닌가요? 5만, 6만이 이제 평균이고요. 예. 네네. 네. 곧 이제 허리케인 쪽으로 올 겁니다. 옮겨올 겁니다. 에이, 그래 주시면요. 뭐 더할 나위 없이 반갑죠. 네. 뭐 이런 말씀드리면서도 사실 창피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1000명 돌파해 주시게끔 해주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율도 한 번 더 이야기하셔야죠. 아까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네. 저기 지각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오늘은 보기로 드릴게요. 1번 개표로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2번 모레부터. 3번 이번 주말부터. 뚱커벨 네. 그래도 힌트 품격 있게 좀 해주세요. 역시 우리 허리케인은 최일구 앵커의 말이 정답이죠. 품격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미뇽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배중찬 소장님, 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뭔지 알아요? 풍경 중에서요. 네. 진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죠. 시인과 촌장, 풍경. 선거 끝나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중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